중국 남부에 있는 광동성이 2020년 코로나19의 해를 틈타 국내 총생산 GDP 규모에서 처음으로 한국 경제 총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국 여러 매체와 통계기관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광동성 GDP는 11조 760억 위안을 기록하여 달러당 6.8974위안으로 환산하면 1조 6058억 달러로 한국 총 GDP 경제 총 규모 1조 5800억 달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광동성은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홍콩과 맞닿은 중국의 남부 지역의 성으로 2019년 기준 인구가 1억 1,500만 명에 달하며 경제 발달 도시인 성도 광저우를 비롯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우는 선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찍이 덩샤오핑 시절 개혁 개방이 가장 먼저 시작된 중국 남부의 무역 대성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 기관 통계를 인용해 2020년 한국 GDP가 1조 5,8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힌 뒤 광동성이 과거 아시아 4마리 용 중 마지막 주자인 한국을 제쳤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40년간 중국 GDP는 연평균 9.5%의 성장을 기록하여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체제가 되었습니다. 국내 생산 총액의 끊임없는 상승에 따라 중국에서는 GDP 규모가 큰 성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광동성과 강소성입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유리심장이 깨지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계속 노력해줘요. 광동성과 홍콩을 합한 GDP가 15년 안에 따라 잡을 수 있게. 그런데 핵심은 광동성의 광주, 심천, 불산, 본관을 제외하곤 너무 차이가 나는 거네요. 국가에서 수혈해주는 기업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되지. 과찬하고 자랑스러워할 가치가 없다. 저장성은 언제 한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최소 10년 안에? 구매력 측면에선 미화 1달러가 3.8위안에 해당합니다. 환율에 따르면 중국은 과소평가된 겁니다. 광동성이 인도도 추월하기를 바랍니다. 조선산업이 한국을 넘어설 때야 조금은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김치국가를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유리가슴으로 말야. 김치국가도 할 말이 있을 거야. 광동성 인구가 김치국가 2배가 넘으니깐. 조금은 겸손해질 필요도 있어. 전국의 농민공들이 수십 년 동안 광동성에 기여해왔지만 광동성은 5개의 사회보험과 주택기금 같은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어. 대부분의 이유는 광동성이 가져가고 전국엔 일부분만 분담해줬지. 요즘 사회보험과 주택기금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어디 있어? 개인이 급여 전환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떤 회사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광동성의 GDP가 일본도 추월하면 아마도 중국의 GDP는 미국의 3에서 5배가 되겠네? 언쟁하자는 게 아니고 단순한 질문입니다. 인구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 광동성 인구가 1억이 넘고 한국은 6천만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구 격차가 큰데 비교가 가능한가요? 1인 평균도 의미가 있지만 총 GDP도 의미가 있습니다. 국력은 주로 총량에 의존하며 인구도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면 1인 평균이 1등인 수십만 인구의 소국이 얼마나 강할까요? 옆에 수백만 인구의 가난한 나라가 충분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상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라TV였습니다.